네, 안녕하세요. 수바시 첫 번째 순서 진행하게 된 김태윤입니다. 이제 수바시가 뭐냐면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세바시 아시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동안 강연을 진행해서 이 청중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또는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스웨이터스 팜에서도 그런 프로그램 비슷하게 진행하게 됐어요. 그 용환 선생님께서 맡으시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남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연습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용기를 키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말하는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훈련 혹은 공부를 좀 할 수 있게 이런 기회를 마련하게 되셨는데요. 제가 첫 순서를 맡게 돼서 사실 너무 떨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나름 생각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제가 처음 얘기를 스타트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안산을 갔을 때 얘기인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학교에서 아주 큰 사고를 쳐가지고 그 안산의 특별센터로 특별교육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안산이 굉장히 멀었어요. 저희 집에서. 저는 그때 수원에 살았고 안산은 집에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였어요. 대중교통으로. 그래서 새벽 5시에 매일 칼같이 일어나서 그 무거운 마음으로 부모님께서 그냥 묵묵히 아무 표정 없이 주시는 밥을 먹고 무겁게 걸어 나와서 그때 또 겨울이라서 굉장히 추웠거든요. 영하 18도의 추위를 뚫고 가면서 지하철 한 3개 정도 갈아타며 안산 특별교육센터까지 가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마다 항상 그 4호선 중앙역에 내려서 2번 출구로 나오면 딱 있는 그 버스 정거장이 있거든요. 거기로 항상 저를 데리러 특별교육센터에서 오는 셔틀이 있었어요. 그 셔틀을 타고 항상 가곤 했죠. 그 버스 정거장.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다시는 가기 싫었어요. 다시는 사고 치고 싶지 않았고, 그냥 끔찍했어요. 그 안산에 대한 기억이. 그 버스 정거장 다시는 가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정확한 날짜로는 2019년 1월 21일에 이제 제가 연극영화과 시험을 보러 다니면서 정시를 진행하고 있을 때 서울예대 시험을 끝내고 그 서울예대에서 이제 집을 가려고 중앙역 가는 버스를 다 탔는데 종착역이 제가 그 셔틀을 탔던 그 그 버스 정거장인 거예요. 그때 진짜 한 10분 정도 멍 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버스 정거장에 내리자마자 여기 내가 셔틀 기다리던 그 버스 정거장이네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꿈도 희망도 없고 그냥 푹 쩔어가지고 이상한 나쁜 그런 거에만 푹 쩔어가지고 그냥 맨날 해골처럼 특별교육 그냥 멍하니 시간 버리다 오고 그런 식이었는데 어느덧 그 정시 시험을 보고 온 저는 뭔가 확실히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있고 그 꿈에 대한 확신도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시험을 보러 다닌다는 게 꿈을 향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불과 저는 거기에서 2년 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2년 사이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그렇게 별 다를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많이 의미가 생겼죠. 제가 살아가는 거에 대한 뭔가 의미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달라질 게 많이 없지만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냥 내면의 변화가 너무 커요. 저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특별교육 다닐 때처럼 지금도 매일매일 평일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거든요. 5시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준비하고 6시 버스를 타서 강남 논현에 있는 제 재수 입시학원을 항상 가요. 7시 반마다 동료들과 함께 오전 훈련을 진행하고 있어요. 오전 훈련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지치기 쉽고 항상 피곤해져요.
아침을 누구보다 일찍 연다는 건 되게 쉬운 일 아니고 유니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일어나는 시간도 똑같잖아요. 새벽 5시. 목적지에 가는 시간도 똑같아요. 1시간 반 정도? 그런데 그 같은 새벽이 저는 너무 달라요. 그 새벽 5시에 특별교육을 갔을 때는 그 새벽 5시가 너무 춥고 힘없고 목적 없으니까 그냥 눈도 쑥 들어가가지고 흐리멍덩하게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의 새벽 5시는 너무 상쾌하고 추위도 느껴지지 않아요. 물론 지금은 날씨가 많이 풀렸죠. 근데 3월쯤부터 시작할 때 조금 추웠어요. 근데 그 추위가 전혀 춥지가 않아지고 그냥 매번 활기차고 그 일찍부터 훈련을 하는데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냥 기분 좋고 함께 동료들과 함께 몸을 섞어가면서 훈련을 진행한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같은 새벽 5시를 이렇게 다르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새벽 5시가 어쩔 때마다 똑같이 조금 암울해질 때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때가 바로 제가 의미를 잃었을 때였어요. 의미를 잃었을 때 그렇게 활기차던 오전 훈련이 어느덧 되게 무겁게 힘들게 와닿을 때가 있었어요. 피곤함에 잠식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바로 의미를 잃었을 때였어요. 의미를 잃었을 때 저희는 가던 길을 흐리게 보게 되고 우리가 갖고 있던 확신을 잃게 돼요. 저는 그렇게 의미가 조금씩 흐려져서 방황을 할 것 같을 때마다 택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솔직히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기 싫어서 그거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스스로 이렇게 계속 머릿속으로 굴리며 내가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게 자기 합리화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안 좋은 경우에 자기 합리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요즘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 다분하거든요. 그렇게 자기를 아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자기 합리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험하죠.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도 해요. 하지만 건강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자기 합리화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는 데에서 의미를 잃을 경우도 적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용기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부족하지만 자기 합리화를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보고 싶어서 먼저 얘기를 꺼내볼게요. 저는 자기 합리화를 건강하게 할 때 우선 책임감이 많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책임감. 책임감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저도 20살이 된 지 이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19살 때와 20살 때의 책임감은 명확히 다르다고 저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10대 때는 부모님의 이 손아귀 안에 있으니까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나라에서 정해준 학교를 다니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은 굴레에 갇힌 삶을 돌리다 보니까 책임감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흐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20대가 넘어가게 되고 성인이 되어가면서 이제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시기가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이제 20대가 접어들면서 조금씩 중요성이 커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책임감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책임감에 대해서 생각을 넓혀가고 어느 정도 자신을 책임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면 자기 합리화를 할 때도 건강한 자기 합리화를 골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합리화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 많이 어렵죠. 책임감이라는 것도 어렵고 건강한 자기 합리화 이런 것도 어려워요. 인간이 생각보다 나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합리화를 건강하게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결정을 인정하기 싫어서 하는 합리화가 생기고 자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하는 합리화가 생겨요. 그런 합리화를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책임감으로 말이죠.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은 내가 마땅히 져야 돼. 내가 가는 길이 틀렸을 때 혹은 조금은 삐뚤어졌을 때 이거를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낼 수 있는 나 자신의 의지가 필요해. 이런 생각을 스스로한테 되뇌이면서 책임감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자기 합리화를 함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는 자기 합리화는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자기 합리화라는 게 말이 조금은 사회적으로 조금 나쁜 말처럼 그렇다고 그렇지 사실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저희 말고 저희를 그렇게 막 넓은 마음, 넓은 눈으로 봐줄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된 이 시점에서 자기 자신을 합리적으로 바라봐줄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용서해주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솔직히 자기 눈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자기 자신부터 스스로를 아낄 줄 아는 힘을 길러야 아무래도 용기를 조금 더 얻을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조금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아낀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말이라면요. 네, 결국 자기 자신을 아끼는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직면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 텐데 이렇게 자기를 아끼는 마음, 자기 합리화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해나가는 능력을 길러서 이 각박한 세상을 한번 열심히 알차게 살아가 봅시다. 제가 비록 얼마 살지도 않은 입장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웃기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 힘든 일이 많을 때 단순히 묵묵히 이 악물고 이겨내느냐, 그냥 계속 자기 자신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며 그저 꾸역꾸역 살아갈 것이냐, 혹은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 자기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굳이 버텨나갈 힘도 없이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그거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여기까지고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기 자신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기 합리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제가 어느 정도 남겼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열심히 골똘히 생각을 해봤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의 여지를 던져줄 수 있다는 것, 그거에 저는 의의를 갖고 있고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팜을 바꾸는 시간, 수팜을 바꾸는 시간, 수바시의 첫 스타트를 연 김태윤이었고요. 이제 앞으로 하루에 한 번씩 영상이 올라갈 텐데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올라오는 그 다른 친구들의 영상들도 많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태윤이었고요. 이 긴 영상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